자, 특수관계자 공시 보겠습니다. 자, 뭐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S전자가 있다고 해보면은 S전자는 이 계열사들을 쫙 있죠. 자금줄이 어디겠습니까? S전자는 S생명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떤 그 오야봉 꼬봉의 관계이기 때문에 S전자는 S생명으로부터 무단으로 막 자금도 막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 이 거래는 뭐 짜고 치는 고스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야붕이 있으면은 오야붕은 이 꼬붕한테, 우리가 이제 지배기업, 종속기업 이렇게 말하는데, 종속기업한테 자꾸 간섭을 해요. 그 다음에 양자간에 어떤 내부 거래라는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자를 특별하게 철저하게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특수관계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제가 교재 안 넣었죠? 머리에 지우셔도 돼요. 특수관계자의 그 장황한 그 범위, 그건 모르셔도 되고. 자, 먼저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자, A가 B를 지배하고 있어요. 서큘레이션, 순환 과정이죠. 꼬리 물고 있습니다. B가 C를 또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A 입장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꼬봉들이죠. B와 C는 어떻게 될까요? 다 종속기업이에요. A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B 입장에서 보면은 B는 A가 나를 지배하고 있죠. 자, 따라서 B 입장에서 보면은 A가 나의 지배기업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 밑에 꼬봉 C를 두고 있죠. 바로 B 입장에서는 C가 종속기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 C 입장에서 보면은 A, B는 다 지배기업이죠. C 입장에서. 이럴 경우에 용어가 C 입장에서 최상위에 있는 A입니다. A를 우리가 최상위 지배기업, 최상위 지배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B입니다. 얘를 직상위 지배기업. 뭐 다 같은 지배기업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시사항이 나오고 있죠. 요게 전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시. 개별기업 입장에서의 공시. 특수관계자 공시. 자, 이렇게 꼬리 물고서 순환으로 쫙 서로 꼬리 물고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각 개별 기업들은 나의 지배기업이나 최상위 기업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어떤 놈을 내가 공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첫 번째는 바로 종속기업이에요. 내 꼬봉이죠? 내 꼬봉은 다 공시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1번에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라. 종속기업을 공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배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을 공시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최상위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또는 지배기업.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위에 지금 A, B, C 보면 C 입장에서 보면은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르죠. 최상위 지배기업은 A가 되고 B는 이제 지배기업이 되고 둘이 양자가 다르다. 이렇게 3개 이상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을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번에 자,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이건 뭐 어떤 책에서도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자, 이런 거죠. 여기 최상위가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기업. 그 다음 지배. 가운데. 빨간 거로 해야겠네. 최상위 다음을 이제 차상위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차상위 지배기업이 바로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을 말해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을 우리가 차상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배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이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4번 얘기가 뭐냐면은 4번 얘기가 이놈들이 얘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기업 실체를 전부를 아우르는 재무제표로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우리 국제회계기준 특징에서도 말씀드렸었죠. KIFRS는 개별 기업에 다 눈빛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모든 눈빛이 다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바로 위에 있는 이 지배기업이죠. 얘도 안 했어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안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바로 이 차상위 얘입니다. 얘를 공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작성을 안 했다? 그럼 내 입장에서 뭐다? 얘를 공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얘를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를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보다는 상위에 있고 얘보다는 상위에 있어요. 그죠?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가운데 연결 실체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지배기업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쭉 있는 것 중에서 하위. 지배기업 바로 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얘를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죠? 그러니까 공시사항이 까다로워요. 입장을 딱딱 봐가면서 종속기업 공시해야죠. 지배기업 공시하고 최상위 지배기업 공시하고 또 최상위와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상위 지배기업을 또 공시하고 이게 공시사항이에요. 특수관계자 공시.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사례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자, 지배종속 관계의 공시. 자, 어떤 걸 공시하는지 보면은 자, 지배종속 관계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F 해가지고 쫙 그냥 꼬리를 물고 이렇게 서로가 지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놈이 누군지를 보세요. 바로 1번의 C와 2번의 D예요. C와 D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어요. 나머지는 작성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경우에 개별기업 입장에서 D, E, F는 누구를 공시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자, D 입장에서 보죠. 요거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D 입장에서 보시면. 자, D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최상위 지배기업 누굽니까? A죠. A를 공시해야 돼요. A가 누구다? 그 다음 직상위 지배기업. 결국 뭐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배기업이 누굽니까? D의 지배기업이 누구예요? D의 바로 위에 있는 C 얘죠. C. 그 다음에 종속기업이죠. 종속기업. D 밑에 있는 꼬봉들 누굽니까? E와 F예요. 그 다음 차상위,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기업. 이거 공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걸 좀 보십시오. 얘가 이제 D라고 해보시면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C와 D입니다. 얘가 D라고 보시면 C와 D, 얘가 작성을 했어요. 얘가 지금 현재 C잖아요, 지금. 얘가 D다 이렇게 보시면 D,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C죠. 근데 지금 C와 D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죠? 연결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C가 작성을 했어요, 연결 재무제표를. 이거 공시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 입장에서 보죠. 똑같습니다. 최상위 A 들어가죠. A. 그 다음 직상위. 내 지배기업이 누굽니까? E의 지배기업은 바로 위에 있는 D예요. 그 다음 E의 종속기업은 하나죠. F.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기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연결 재무제표는 C와 D가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위에 있는 게 누굽니까? D죠.
C와 D는 연결제문제표 작성했다고 그랬죠? 작성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작성했잖아요, D가. 이거 공시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다음 F 입장. 자, 최상위 A 공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F의 지배기업 바로 위에 있는 E죠. E 공시해요. 그 다음 종속기업 있어요, 없어요? F가 제일 꼬봉이죠? 종속기업이 없어요. 없죠? 종속기업 공시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F 위에 있는 E죠.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E는 C와 D만 연결제문제표를 작성했습니다. E 안 했죠? E.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이 D. 그 다음 C. 이 나가죠? E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차상위가 누굽니까? D가 되는 거예요, D. D를 공시한다. 자, 사례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자, 안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주요 경영진에 대한 공시사항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을 공시하라. 그 다음 분류별로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 보상 이런 것들을 공시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기타 사항 보시면은 공시와 관련해서 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FS,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에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의 잔액, 그 다음 이 채권 채무에 대한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 이렇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수관계의 성격까지도 하래요. 자, 요 문구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문구, 특수관계의 명칭 이런 게 아니라 특수관계 실질적인 성격까지도 공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특수관계자 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하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했더라도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공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 파악을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어떻게 한다? 통합공시가 가능하다. 이 문구. 자, 문구 정도.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간단하게 특수관계자 공시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